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첫 번째 태양 스페인의 저자 서희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오디오 가이드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년을 세비야에 살았는데요. 이번에 대성당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대성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세세하게 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도 대성당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성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당은 단순히 가톨릭 교도만을 위한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스페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심에 있었던 도시 세비야에는 로마인, 고트족, 아랍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흔적을 남겼는데요. 대성당은 연 200만의 사람들이 찾는 세비야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세비야 대성당 자리에는 모로코에서 건너온 알모하드족이 만든 거대한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는 1182년 먼저 완공이 되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히랄라 탑은 1198년에 건설이 끝났습니다. 1248년 페르난도 3세가 세비야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난 뒤 모스크는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성당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다 1356년 지진이 일어나 일부분이 무너졌는데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가톨릭으로 똘똘 뭉쳐 독실했던 스페인 사람들은 새 성당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성당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성당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는 1401년이었고요. 우선 지진으로 무너진 이슬람 사원을 철거한 뒤 당시 유행했던 고딕 양식으로 성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지은 지 100년이 지나 150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놀랄만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비야 대성당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었고요. 그 이후 1626년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완공되고 난 뒤 두 번째로 큰 성당이 되었다가 1710년에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이 지어지면서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 되었습니다. 성당의 외관에서는 고딕 양식을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성당 내부에서는 고딕 양식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당 외부가 먼저 공사가 끝나고 내부의 예배당이나 기타 부속시설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설 시기가 각각 다 다르고 당시 유행하던 건축 양식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성당 내부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다양한 건축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성당은 지어진 지 5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보수 공사는 끝이 없습니다. 성당의 외관을 보시다 보면 유난히 도래색이 주변의 하얀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두 최근에 보수 공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비야 대성당에서는 입장권 금액의 30%를 이 보수 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15세기 후반 쓰이던 대성당의 원본 설계도가 발견되면서 대성당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성당을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비야 대성당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성당은 단순히 가톨릭 교도만을 위한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스페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 살펴볼 장소는 신대륙을 발견하여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콜럼부스의 무덤입니다. 세비야 대성당이 워낙 넓어서요. 저희는 가장 찾기 쉽고 유명한 콜럼버스 무덤부터 투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입장하신 뒤 성당 내부로 쭉 들어오셔서 지도와 첨부된 사진을 보시고 콜럼버스 무덤을 찾아주세요. 콜럼버스 무덤은 4명의 왕이 관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